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단순 강화하고 We're dealing with a very closed society here, so we're watching all of the things that are coming out of North Korea, both from a public, open source, but also from our intelligence community, and we're keeping an eye on it.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 오늘 뉴스탑10 오랜만에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꼬박 3주 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지휘봉을 흔들며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군사정치 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 나갈 중요한 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먼저 좀 스케치부터 해볼까요? 안찬현 소장님. 네. 글쎄, 지난번에 신변지상설 불식시키고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훨씬 건강해졌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지휘봉 들고 이례적으로 이 간부들 앞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강연하는 거는 거의 북한 언론에 노출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 보고 아마 최초의 일이 아닌가.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간부들이면 최소한 사단장, 사단정치원 이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첫사람은 노동당 경제부위원장 오수용 부위원장입니다만 나머지 다 중장, 상장, 소장, 대장들 아닙니까? 예. 군복을 입고 최소한 20년, 30년을 근무해온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저렇게 지시봉을 들고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건 이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내가 선생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도 되고 뭔가 또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이자 이춘희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새로운 전략 무기 요걸 딱 찝는데 화면은 저렇게 딱 가려져 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화면이라는 말씀이죠. 아주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을 만큼 또 누구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의 입장에서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걸 아마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 더 한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우리도 방송 전문 용어로 이걸 블러처리라고 하잖아요. 흐리게 하기.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걸 이 지휘봉으로 가리켰길래 이걸 이렇게 블러 처리까지 할 정도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모니터에? 당연히 이제 그들이 말하는 전략무기, 즉 핵무기의 타겟이 되는 곳을 이렇게 지칭을 했겠죠. 저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 블락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게 청와대 사진인지 백악관 사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조금 자세히 보면 어떤 건물과 지형이 있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제가 봤을 때 건물 같아요. 예. 그래서 저게 미 국회의사당 사진인지 백악관인지 청와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죠. 막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실제로는 여기는 바로 목표다. 그런데 이 목표는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금씩 핵심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2m가 넘는 자신의 키보다 큰 지휘봉을 흔들면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핵 전쟁 억제력,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전략 무기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단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습니다. 20일 만에 또다시 나타나서 처음 강조한 게 핵 억제력, 핵전쟁 억제력이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지금 신 대표님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자, 핵전쟁 억제력이 뭔가 하면은 일단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진실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신들의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 그 말은 핵무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겠다. 예. 그리고 그 핵무기의 성능을 높이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략 무력을 고도로 격동의 상태에서 운영하겠다. 이 말은 언제든지 발사 준비할 수 있는, 실전 배치한 이후에 언제든지 발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말이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핵 도발 상태라고 봐야죠. 핵 도발 준비 상태라. 네. 실제로 우리 정부 당국은 일찌감치 뭐 ICBM, SLBM 중에서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신포 조선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포 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신 대표님. 근데 우리 정보 당국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북한이 핵 억제력을 갖는 게 신형 잠수함 SLBM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동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LBM 같은 경우는 북극성 3형까지 보여줬는데 실전 배치되었다라는 정황은 아직은 뭐 확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이렇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여줄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SLBM을 보여줌으로써 이 SLBM은 3,000톤급 잠수함의 크기로 봐서 사실은 뭐 어떤 미사일 어떤지 간에 미국의 본토를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꽂을 수 있는 크기는 안 돼요. 저 잠수함의 크기가. 그러면 저 신형 잠수함의 최대 사정거리는 아마도 괌일 겁니다. 예. 그러면 괌을 군사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안 뭔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좀 쓰겠죠. 그 이후에 그 다음 또 이제 에스컬레이션 된 게 ICBM,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단계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만약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여주면 SLBM의 효과가 나중에 보여주면 좀 희석이 될 테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민들이 긴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것이 정말로 실전 배치되어서 안정화되기 전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즉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저 ICBM을 없애버리자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정성, 즉 미국의 군사 옵션 발동 가능성을 좀 억제하면서 자신들의 이 핵무기 능력 보여주는 게 SLBM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레드라인 얘기가 좀 다시 나오잖아요. 넘는 거 아니냐.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섬뜩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요. 이미 지난해 북한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We are fully aware of the strong potential for North Korea to conduct a major provocation in the days ahead. Such an action will be most unhelpful in achieving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위원장은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휘봉을 든 김정은 위원장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없냐면 여기 뭐 주 러시아 대신 위성락 대사는 올여름에 대규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고 도발은 예고된 살인이다. 올여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고된 살인이라는 이 이야기는 에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보면 그 어떤 범인이 신문 광고를 냅니다. 자, 몇날 며칠 날 누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신문 광고를 내요. 예. 근데 결국 그 날짜에 바로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예고된 살인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올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이제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성락 대사 전 대사의 분석에 따르면 원래 도발 날짜는 올해 한 2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실제 중국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이 시기를 늦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올 여름쯤 되면 원래 예고했던, 즉 예고된 살인과 했던 그런 이제 이 전략 무기를 공개를 하면서 도발을 노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고된 살인이다. 그래서 좀 계속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북한이 이 도발에 최적화된 참모 진영까지 갖춘 것 같습니다. 안수영님, 네. 여기서 뭐 저희가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특징적인 면모가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보이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번에 이제 승진한 이병철, 쭉 핵미사일 개발에 북한에서 작은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특징이 군 총참모장이 파병 전문가, 이 사람이 이제 차수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뭐 황병서나 최용의 총정지국장 내놓고는 군사지휘관을 차수로 승진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차수로 승진시켰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제 지금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원래 종원이 5명인데 3명밖에 없습니다. 예. 군인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승일 총정치국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총정치국장을 밀어내고 지휘관을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 분야의 사기를 돋궈주고 지휘관들을 좀 이렇게 등용시켜서 군부를 더 수월하게 통치하려는 김정인의 용인술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저하고 사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스탠트 시술 의혹을 낳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팔뚝의 검은 점은 이번에도 포착이 됐는데요. 살짝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뭐 육안으로도 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안소영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한국 언론, 뭐 미국 언론 비롯해서 이 검은 점에 대해서 꽤 관심이 높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집 기술이 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 그럼 북한의 속내는 뭡니까? 글쎄,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얼마든지 또 이렇게 뭐 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걸 자꾸 보여준다는 게 첫 번째 지난 2일에 보여줄 때는 좀 코미틱한 게 그 곤방 뭔가 스텐트를 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뺀 자리가 있고 지금은 좀 많이 아무런 좀 색이 연해진 거로 볼 때는 어쨌든 저게 상처고 스텐트라는 걸 보여주지만 예. 그보다 더 안 좋지 않고 건강은 그저 스텐트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로 알아주지 내가 무슨 다른 심한 병을 앓고 있지 않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자꾸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자기 건강하다라는 과시용이다. 예, 과시용으로 저러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번에 뭐 핵카드도 그렇고 건강 과시용도 그렇고 여러 의미 있는 화면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북한이 핵카드를 꺼낸 날 미국은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한반도 상공엔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We've managed to avoid a conflict with North Korea over the last 3.5 years. But ultimately, the North Koreans, if they want to re-enter the world, if they want to have a great economy, and we hope they do, they're going to have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We're dealing with a very closed society here, so we're watching all of the things that are coming out of North Korea, both from a public, open source, but also from our intelligence community, and we're keeping an eye on it. We'll keep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and we'll monitor what's happening with Kim Jong-un. 요즘 뭐 전략 폭격기든 정찰기든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북한이 핵카드를 꺼낸 날 정찰기가 출격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작지 않죠, 신 대표님. 네. 그런데 가드레일이 떴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드레일 그리고 이제 EP3E 이렇게 떴는데 이거는 이제 둘 다 특징이 듣는 정찰기입니다. 감청, 신호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전날 어떤 그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실제적으로 무력이 도발을 한다, 뭐 이러한 정황보다는 뭔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통신 감청 이런 거에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지. 저기에서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촬영하는 조인트 스타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면 바로 이제 북한이 뭔가 쏘는 임박 단계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감청 단계에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지금 북한에 벌어지는지 계속 미국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입니다. General Abrams has been able to sustain that. I mean, I hear from him or speak with him weekly. The force is in very good shape. And you're right, it's all about deterring bad behavior, and they've been able to do it and preserve their readiness. I can confidently say that we are preserving the fight tonight status readiness that we need on the peninsula with our ROK allies. 그러니까 어쨌든 군사적 움직임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하루 만에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도 그렇고 결국은 언제든지 군사 옵션 취할 수 있다는 미국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략적 억제에 실패할 시에 결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총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뭐 제가 그 부분을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선이 가장 큰 관심사겠죠. 뭐 세계 평화 이것보다는 지금은 내가 재선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나의 재선 가도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은 무조건 제거를 할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쟁은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 행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의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셨듯이 전략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SLBM을 쏘든지 ICBM을 쏘든지 그걸 뭐 7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여론이 대선 국면에서 도대체 그동안 오바마 시절, 클린턴 시절과 당신은 다르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선전했는데 결국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로 군사 옵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할 것이다. 미군 전략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김상희 평론가님. 미국은 이렇게 군사적 움직임에 더해서 메시까지 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핵카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 낸 건 없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뚜렷한 입장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입장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 억지력이라는 게 좀 아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핵을 갖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핵을 갖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도 작은 결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그러면 우리가 뭐 끊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와 협의가 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좀 그 입장을 자꾸 내는 것 같은 또 우려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물밑에서 아주 긴밀한 조율을 해서 입장을 좀 조율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래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나타나서 핵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글쎄 뭐 좀 뭔가는 뭐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려의 입장을 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북한과 교류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지 않습니까? 코로나 협력 등등 하려고. 자, 근데 그 대답이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자, 이 국면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단 남북 관계를 좀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문정인 지금 특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만약에 저렇게 북한이 어떤 새로운 핵을 들고 나올 경우에 우리 정부가 설 수 있는 빈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최근에 5.24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싫어했다라고 통일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남북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강한 어떤 면에서 보면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마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여당과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독자적으로 지금 북한과 이야기를 해서 핵 그런 도발을 좀 억제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수하고 가겠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남북 협력을 지난주부터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이례적으로 실었습니다. We can be sure that we don't talk past each other, that we don't take an action or the South Koreans don't take an action that 이현정 의원님, 화면을 저 같이 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잖아요. 상징성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미국의 일부 부정적 견해 있어도 문 대통령은 일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 저희도 뉴스탑10에서 이 주제를 짚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일반인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전직 비서실장이고 또 지난번 사실은 불출마를 할 때 어떤 입장을 했냐면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냥 저런 이야기를 혼자 하는 이야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바로 미국에서 지금 국무에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 당국자가 저런 입장을 냈다라면 한미 간에 굉장히 갈등 양상으로 번지겠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넓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제주도 그 항으로 이제 북한 선박을 가게 한다든지 또 오이사 조치를 사실상 실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볼 때 전 임종석 실장의 저런 행보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은 한미 갈등을 굉장히 촉발시킬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회 평론가님, 네. 여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말고도 문정인 특보 얘기도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나온 게 두 사람이 한미 간의 글쎄 연결고리 격차를 좀 벌린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종석 실장이나 문정인 특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을 뭐 넓혀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좀 미국과 보조를 못 맞추고 앞서 나가는 거에 이렇게 느낌도 사실은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어떤 신냉전 체제를 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 어느 쪽에 편에 쓸 거냐 이런 압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민간인이라 이렇게 뭐 입장을 넓혀주는 것이 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 정부를 의심하는 또 하나의 그런 의심을 강화하는 그쪽으로 될지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요. 예. 그 임종인, 임종석 두 분이 책임 있는 자리를 지내셨던 분들인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려면 조금 더 이런 국제 정세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이니까 미국에 가셔가지고 주요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인 교류를 트는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던진 핵카드 관련 소식 오늘 뉴스타파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